청와대 사회수석에 김현명 중앙대 교수가 임명이 된 이후에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 방향이 이른바 덜 내고 더 받는 식으로 바뀌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면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2057년보다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김용화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 특히 노후소득 보장 관련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가면 바람직할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참고적으로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금 어떻게 부과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부터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는 월 소득의 9% 그러니까 이 사업장이 근무하고 계신 경우는 노사가 4.5%, 4.5%씩 이렇게 부담하고 있고요. 예. 연금 소득 대체율은 우리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의 한 45%가 지금 연금급여 소득 대체율로 돼 있는데 예. 이것도 이제 2028년까지 40%로 하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뭐 지금은 45%지만 2028년까지는 가면 때는 이제 40%까지 더 낮아진다. 이 소득 대체율이 이제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게 지난 1988년인데 지금 30년 사이에 제도 개혁이 2번 있었다면서요. 각각의 제도 개혁의 그렇습니다. 특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98년도에 있었던 제1차 계획에서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소득 대체율이 원래 시작할 때는 40년 가입 기준으로 70%였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 이제 1차 계획 때는 60%로 10%포인트가 낮춰졌고요. 예. 그다음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처음에는 60세부터 받도록 돼 있었는데 2013년부터 61세, 2018년부터 62세 이렇게 해서 2033년까지 65세까지 이렇게 늦추도록 하는 것이 1차 연금 개혁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2차 연금 개혁 때는 2007년에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소득 대체율 60%를 50%로 일단 낮추고 네. 그 이후에 20년에 걸쳐서 40%로 낮추는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두 계획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동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의 요약을 이제 화면에서 CG로 통해서 좀 시청자분들은 전달해 드렸는데 보니까 소득 대체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보험료율은 계속 9%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렇게 큰 특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한 게 소득 대체율인데 소득 대체율이 처음에 70%에서 이제 40%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 이제 2070년 처음에 만들었을 때 70% 소득 대체율을 우리가 수익비로 계산하면요. 네. 한 3배 정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받는 연금액은 거의 본인 부담액의 3배를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 연금 적립기금의 고갈 연도가 한 2040년대 중반으로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그러면 2040년대 중반에 한참 이제 연금을 받아야 될 시기에 적립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낮추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연금 보험료를 올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같이 두 개 중에 적절히 조합을 하든지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개혁은 보험료 부담을 인상시키는 것은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소득 대출을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45%라 하더라도 2배 정도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2028년에 40%로 낮춘다 하더라도 여전히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는 예. 1.8배 정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 불균형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는 불가피하게 적립기금이 2057년이 되면 고갈되는 그런 글쎄요. 전망이 이번 8월 달에 나온 것이죠. 맞아요. 그때도 상당히 저희 교수님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갈 시기가 빨라진다 해서 논란이 한번 크게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 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김현명 중앙대 교수는 이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쳐왔던 분이라고 하시는데 만약 김현명 수석 얘기대로 간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2057년보다 고갈 시기가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40%에서 50%로 올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소득 기금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연명 교수는 여기서 그냥 보험료를 9%에서 1%포인트만 올려서 한 10%만 돼도 기금고갈 연도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올려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2060년만 보는 것이고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소득 대체율을 높인 것에 따른 연금 보험료 부담이 40%보다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40을 받다가 50으로 받으면 10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험료 부담도 10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거의 안 올려도 그 재정 수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김현명 수석이 이 50% 소득 대체율을 높이자로 또 주장했던 그 이유는 이제 이 노후소득 보장 차원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노후소득 보장 관련해서 지금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에 9월 달부터 25만 원을 오르고 근데 내년부터 30만 원까지 오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이제 맞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기초연금을 더 강화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국민연금을 높이는 대신에 기초연금을 높이는 방법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소득 대체율을 국민연금을 올리나 기초연금으로 올리나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으로 올리면 연금보험료 인상이 되는 거고 예. 기초연금을 올리면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그래서 돈에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세금이나 국민연금보험료나 국민의 호주머니에 나가는 데 쪽에서는 예.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초연금을 올리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면은 사실은 이제 지금 현 시점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효과는 20년, 30년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방 이 재정이 나빠지지는 않지만 20, 30년 후에 이제 재정 지출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사실은 이제 급여 대출을 높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국민 부담으로 증가된다는 그런 이제 논리거든요. 그럴게요. 네. 그 다른 나라들 보면요, 특히 연금 역사가 오래된 유럽의 뭐 서유럽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이렇게 기금을 적립해놓고 모아놓고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매년 걷어서 매년 나눠주는 식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연금 역사가 오래된 나라는 적립기금이 이미 없습니다. 뭐 지불 준비금이라 해봐야 몇 달치 정도 지불할 연금의 기금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립기금이 없어도 사실은 그 당시에 근로세대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연금보험료로 그 당시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부양하면 되는 것이 이제 부가방식 연금이라고 해서 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다만 이제 예, 말씀하시죠, 교수님. 예. 예, 다만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적립기금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세대와 노인 인구의 수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로세대의 수가 많고 노인 세대의 수가 작으면 이런 부가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서구 유럽도 고령화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령화되고 있는 점은 동일한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 고령화 비율이 크게 서유럽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15%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2060년이 되면 거의 41%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웨덴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은 우리보다 좀 높습니다. 한 18%나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2050년 넘어서도 노인 인구 비율이 25%로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합계 출산율이 거의 2.0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 결국은 인구 구조만 건전하게 유지되면 우리도 서구 유럽과 같이 부가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적립기금이 좀 없어지고 하더라도 충분히 재정이 유지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글쎄요. 그리고 이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이 인구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적립 방식 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들처럼 하고 싶어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고령화 문제나 또 전 세계에서 거의 최저 수준인 이 출산율 생각을 하면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그런 방식이 된다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 적립식 현재 방식으로 계속해서 갈 것이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실질 소득 대체율이 지금 20% 정도,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감안하면 사실은 노후소득 보장이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령화라든가 저출산 문제도 감안해야 되고 교수님께서 연금 전문가로 보시기에 지금 우리의 이 국민연금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좀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떻든 이제 그 연금 제도라는 것은 낸 것을 우리가 근로기간 동안에 부담한 것을 이자 붙여서 노년시대 연금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근로기간 동안에 축적한 돈하고 연금을 받는 노년기간 동안에 받는 그 연금액하고가 수직 균등하게 운영되어야 제도가 지속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불균형할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적립기금이 고갈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부담이 부가방식적 요소에 의해서 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연금 그 소득 대출이 낮긴 낮지만 예. 이 낮은 소득 대출로 유지되더라도 보험료를 안 올리면 2057년에 가면은 연금 보험료를 거의 25%에서 26%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보험료 9%에 비하면 거의 3배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 당시 세대는 도저히 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각 세대가 각 자기의 연금액 받는 만큼을 부담하는 수준으로 점차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 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거의 3배 정도의 이익을 받도록 이렇게 적립해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2배 정도 높도록 적립해 왔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한 20년 내지 30년 정도 내에 수지균형 보험료라고 할 수 있는 한 16% 정도까지 올려야 결국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 제도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적립기금이 고갈돼서 연금을 못 받게 되면 그것은 그 보장성 이상으로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안정성 유지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현 세대가 좀 힘들더라도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현 세대가 조금씩 부담을 더한다는 얘기는 결국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향대 김용화 교수와 국민연금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